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동해병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뉴저지도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스티븐 김 씨에게 13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플러싱 일대 소매치기와 빈집 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긴급 실업수당 연장안이 연방 상원 최종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패스트트레인 주말 운행이 상당 기간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교과서 동해병기가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뉴욕주 의회는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저지주도 고든 존슨 의원이 주 하원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주성은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주 상하원에 뉴욕주의 모든 공립교과서에 동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플러싱을 지역구로 하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테인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뉴욕주의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하고 일본해가 언급될 때 동해도 같이 언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7월 이후 발간되는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어제 공립학교 교과서와 주내에서 통용되는 모든 문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주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모두 법안이 통과되고 발효되려면 앞으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더욱 강력한 방해도 예상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올 가을에는 뉴욕과 뉴저지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동해라는 이름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his whole process, this is the very beginning of the process for a bill. So, like I said, it was just dropped yesterday. It's brand new, so there'll be some changes made to it. But as of right now, it just refers to that body of water east of South Korea as the East Sea. 버지니아 주에 이어 뉴욕주와 뉴저지 주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동해표기 바로잡기 운동을 해온 한인사회 염원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외로운 싸움을 계속했던 한국계 스티븐 김 씨가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그에게 1년 1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 스티븐 김 씨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형량의 합의에 의해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과 준수, 이행정보 총괄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국무부 공보 담당자의 알선으로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와 접촉했고 이후 폭스뉴스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검찰의 플리 바겐 제의를 거절했던 스티븐 김 씨는 최고 15년형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요즘 뉴욕 플러싱 일대에서는 여성들의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창문이 열린 빈집만 노린 절도도 늘어가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금홍기 기자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플러싱 일대에서 절도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자 플러싱을 관할하고 있는 백구경찰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절도로 전년도 776건보다 17% 증가한 904건에 이릅니다. 어제 저녁 백구경찰서에서 열린 범죄 예방 세미나에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절도 범죄 유형을 소개하고 경찰이 직접 시험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핸드백과 지갑을 노린 소매치기 범죄, 스마트폰 날치기, 취객을 마구 때려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퍽치기까지 수법도 가지가지입니다. 한인들 특히 몸이 조그마한 체구가 조그마한 여자분들을 많이 목표로 해서 주로 셀폰 있잖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셀폰 하시면 뒤에서 그냥 뺏어가는데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해치고 뺏어가요. 빈집털이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빈집털이를 막으려면 방범창이 설치돼 있더라도
창문을 잘 잠가야 합니다. 밖에서 창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기도 효과적입니다. 창문에 어디 나가실 때 키친 창문 보통 조금 열어놓고 나가세요.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걸리게 돼 있으니까 못 연다고 생각하시는데 힘을 많이 주고 팍 올리면 밖에서 확 열리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경찰은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긴급 실업수당 연장안이 또다시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연방상원 최종 표결에서 부결됐는데요. 반대표를 던진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하지만 조만간 법안을 재상정하고 연장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실업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이 지난 6일 연방 상원에서 찬성 58표, 반대 40표로 무산됐습니다. 실업수당 연장안은 지난 1월에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다른 곳에 정부 지출 삭감 없이 3개월 연장안에 소요되는 64억 달러의 비용을 조달하려던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연방 은퇴연금 불입 방식을 변경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100만 달러 이상 연소득자가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금지하자는 공화당 톰 코번 의원의 수정안도 수용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숫자의 수정안 제출을 고집한 리드 대표와 수정안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또다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표결 직후 리드 대표는 실업자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연장안 처리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동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긴급 실업수당이 만료되면서 130만 명의 혜택이 중단됐습니다. 매주 약 7만 3천 명의 새로운 장기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이 중단된 사람은 17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뉴저지주에서 맨해튼을 연결하는 패스트트레인 주말 운행이 중단됩니다.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 충돌 시스템 설치와 테러에 대비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앞으로 상당 기간 주말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패스트트레인은 지난 5일 내년 초까지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익스체인지역에서 뉴욕시 로 맨해튼의 월트레이드 센터역 구간의 주말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총 6억 달러를 투입해 허드슨강 및 터널에 최첨단 충돌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티븐 킹스베리 국장은 지난해 브롱스에서 일어난 메트로놀스 열차 사고와 같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터널이 침수됐을 때 남아있던 염분도 함께 제거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테러 방지 공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터널 벽면에 두꺼운 강철판을 덧대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지하철에는 이미 충돌 방지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많은 열차가 운행되더라도 열차끼리 부딪히거나 근접한 두 개의 철로에서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을 막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운행 차질로 승객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요금이 올라갈까도 걱정인데요. 철도 분쟁에 승객들의 발만 볼모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동조합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과 임금 인상을 약속하는 새 계약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3월 21일을 기해 파업하기로 했습니다. 7개 노조 가운데 더 소규모인 다른 노조들은 이미 파업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파업이 실시되면 매일 3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파행 운영은 불가피합니다. 노조 측은 MTA의 흑자 발생으로 요금 인상 없이도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MTA는 노조 측의 양보 없이는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MTA는 2010년
2023년 6월 고용 계약이 만료된 후 지금까지 새로운 고용 계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부 비상중재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인상 2.83%안을 노조는 받아들였지만 MTA 측이 거부했습니다. MTA는 근무 조건 변경 없이 노조원들의 임금을 3% 올릴 경우 MTA는 요금을 12%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지난 4일 MTA 측에 중재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대통령에게도 두 번째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 하순까지 노조 파업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플러싱 지역 주민들의 민원 10건 중 4건이 난방비 보조 문의였는데요. 춥고 긴 겨울, 경기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주택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실이 지난 6일 발표한 1월 중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민원 1,031건 중에서 40.45%가 정부 혜택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275건을 차지한 것이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아파트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 문의가 40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문의가 33건이었으며 음식 보조에 대한 문의가 역시 33건이었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를 받기 위해 방문한 주민들이 잇따랐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한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인 아파트 문의와 저소득층 서민 아파트 문의 등 주택 관련 민원이 전체 32%였고 소득세 신고도 14%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인을 비롯해 저소득층 주민들은 높은 렌트비로 생활이 힘들고 노인들은 노인 아파트 대기 기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뉴욕시와 주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실은 비영리 시민단체 얼번 어바운드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무료 대행합니다. 뉴욕시 정부는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보행자 사고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복잡하기로 유명한 뉴욕시,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불명예를 아는 곳은 맨해튼 브로드웨이로 나타났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교통 캠페인은 연방정부의 교통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매년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교통 캠페인이 지난 5일 발표한 2010에서 2012년 보행자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브로드웨이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총 9명이 숨졌습니다. 퀸즈에서는 우드 헤븐 블러바드에서 가장 많은 보행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3년 동안 8명이 숨졌습니다. 노던 블러바드와 퀸즈 블러바드, 유니언 턴파이크 등 3개 도로에서도 각각 5명의 보행자가 3년 동안 각종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에서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각 1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베이사이드 지역은 3년 동안 총 115명의 보행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외 브루클린에서는 총 123명, 브롱스에서는 72명이 숨졌습니다. 통계 전체를 보면 서포 카운티에 있는 루트 25번 도로에서는 총 16명이 사망해 가장 위험한 도로로 선정됐고 뉴저지 벌링턴 카운티의 US 130번 도로도 위험한 도로로 꼽혔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뉴저지를 강타한 후 피해자들에게는 11억 불이 넘는 연방 기금으로 커뮤니티를 재건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샌디 피해 수혜자 심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코드지는 지난 6일 비영리 단체 페어쉐어 하우징 센터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주정부로부터 샌디 복구 지원 프로그램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당수의 지원자가 재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신청자 3,196명이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3분의 1이 재심을 신청해 결국 79%가 지원
지원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주정부의 엉터리 심사로 인해 수백 명 이상의 피해 주민들이 주택이나 비즈니스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샌디 피해자를 위한 또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인 재정착 지원도 처음에는 지원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재심 신청에서 이 중 79%가 지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결국 주정부의 엉터리 심사로 인해 수많은 피해 주민들의 지원 신청이 거부됐으며 이는 샌디 피해 지원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